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휴림로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현재 계속해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투자 경고 이후에 4일에서 5일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일반적인 패턴으로 움직여주진 않았다. 하루만 조정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앞전에 휴림로봇이 투자 경고 걸렸던 적이 2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휴림로봇이 투자 경고 걸렸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특히 휴림로봇은 이제 누차 강조 드렸지만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다 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들의 엑시트를 하려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고가 놀이 해주면서 엑시트를 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결국 위로 올려쳐주기를 해주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휴림로봇은 유통 물량이 무려 93%나 돼요. 그만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 위에서 조금씩 털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면서 물량을 털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휴림 물량도 그렇고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까지 털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건 악성 매물조차도 이미 다 털어놨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휴림로봇은 완벽하게 세력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에요. 이런 흔적들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 드릴 거니까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죠. 우리 휴림로봇의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기원하면서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사실 되게 먼 것 같죠? 현재 6,000원 구간에서 12,000원까지 한 100% 남았어요. 이게 뭐 높다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사실 휴림로봇이 1,000원에서 7,000원까지 갔거든요. 7배 갔잖아요. 7배 갔는데 100% 더 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충분히 세력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세력이 엑시트를 하더라도 얘네는 무조건적으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세력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림로봇 제가 이거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강조드리면서 투자 경고에 걸린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요거 제가 매번 강조드렸어요. 자, 원래대로라면 요날 이후에 이 투자 경고 걸린 요날부터죠. 하루부터 자 1, 2, 3, 4, 5일까지 사실 어제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후에 어제는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2.27%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게 앞전에 우리 휴림로봇 투자 경고 걸렸을 때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언제 걸렸었냐? 이거 꽤 예전이죠. 22년도면은 요거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걸렸을 때가 22년 3월 29일, 22년 5월 4일 이렇게 2차례 걸렸었고요. 요때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요날 투자 경고가 걸렸었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을 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날까지 조정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양봉이 떴어요. 이때 한 7%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상 연속된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더 횡보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죠. 이렇게 긴 시간을 횡보해주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림로봇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투경 걸렸을 때가 언제죠? 요때죠. 요때는 자 5월 14일 22년 5월 4일인데 이때는 좀 FM 패턴으로 간 흔적들이 있죠. 요날 투경이 걸렸고요. 이때부터 카운팅 해보시면 하나, 둘, 넷, 다섯.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날 실제로 사실 요날 종가에 들어가도 되죠. 어차피 우리가 5일날 종가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니까 요날 종가에 들어갔어도 그 다음 날부터 쭉 우상향해주는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5일 동안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월 29일 요때는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는 흐름으로 갔었다. 요 패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캔들이 요때가 대략 캔들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근 한 달 동안 횡보를 해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100%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앞전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왜? 같은 주포가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스타일로 갈 수가 있죠. 다만 우리는 또 내일 일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이 시간에 젠슨왕하고 이재용, 정의성, 깐부회동 이런 기사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동에서요, 엔비디아 젠슨왕하고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이 셋이서 지금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젠슨왕과 이재용의 연결고리는 아무래도 반도체일 확률이 높겠죠. HBM. 요거 얘기할 확률이 높은데 현대차 회장과 엔비디아 회장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얘기할 확률이 높다. 물론 이재용 회장도 로봇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정의성 회장과는 연결고리가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될 수 있고, 이 정의성 회장의 현대 같은 경우는 클로봇에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의성 회장이 젠슨왕을 만난다는 얘기 때문에 실제로 클로봇이 지금 시간에서 일부 올랐어요. 거래대금도 꽤 터졌죠. 무려 시간에서 35억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에서 10억 이상 나오면 거래대금 꽤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35억이면 아마 재료를 보고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클로봇이 내일 갭으로 떠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클로봇은 요날에 뭐가 있었죠? 보호해서 물량이 풀렸었어요. 1년차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는 날짜다 보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하락을 해주다가 이 물량이 일부 나온 걸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해주는 흐름으로 나왔고, 최근에 클로봇이 대장 역할을 못 해줬죠. 클로봇이 약간 후속주로 밀리고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게 로보티즈,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가 흐름을 이어갔었죠. 실제로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다. 로보티즈 패턴이 하나 있어요. 얘가 항상 이런 호재 기사 나온 날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그 로봇팔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오픈 AI에만 샘플을 전달했다고 했었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애플도 포함이 됐었고요. 구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재성 기사 내보내고 꼬리 달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특징도 항상 기사 내보내고 죽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날도 처음으로 오픈 AI에 샘플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다음날 횡보해주고 조정. 그리고 나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로보티즈는 일단 호재 기세가 나와도 바로 가주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종목의 특성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슈림 로봇을 얘기해 보자면요. 그리고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지만 그 일정이 내일 금요일 젠슨왕의 에이펙 파이널 연설이 있죠. 일단 한국에 거의 16년 만에 왔다고 해요, 젠슨왕이. 그래서 내일 에이펙에 참석을 해서 폐회식 때 마지막 연설을 한다고 하죠. 역시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어떤 연설을 하냐가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당연히 AI가 있고요. 이 AI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내일도 로봇 섹터들이 계속해서 날뛰는 흔적들이 나올 텐데, 다만 휴림 로봇은 앞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다시 한번 횡보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F1 패턴 뭐라 그랬죠? 자, 원익홀딩스가 보시게 되면요. 요날 투자 경고가 나왔었어요. 요날 공시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조정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일차 때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꾸준히 우상향까지 해주고 거래 정지도 당했어요. 투자 경고 걸리게 되면 이렇게 4일에서 5일 필연적으로 조정 이후에 상승, 요게 일반적이거든요. 얘는 2번 걸렸어요. 이날도 투자 경고 걸렸었고, 실제로 더 확대해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4일 조정 나오고 5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얘가 아마 대략 저점 대비 거의 170%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이거 진짜 대박 기법이거든요. 제가 괜히 1000만 원짜리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먹히는데 아쉽게도 슈림 로봇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았다. 다만 우리는 내일 젠슨왕의 연설이 있으니 요걸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도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흐름이 좋았죠. 어쨌든 시장의 존재감을 보여줬고, 이 클로봇도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로봇 섹터가 여전히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슈림 로봇이 혼자 가는 애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대장 역할을 해줬던 로봇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실제로 슈림 로봇은
기사를 내보내고 상한가도 갔었죠. 요거 기사 나왔잖아요. SK인수설. 자, 이런 기사를 우연히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자, 10월 17일 날 나왔죠. 언제죠? 자, 상한가 가기 전날이잖아요. 자, 요날 기사 내보내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계속해서 일부러 본인들 필요할 때마다 기사 내보냈다는 게 너무나 티가 났어요. 자, 2월 14일 날 기사 나왔어요. 2월 달 언제죠? 요때잖아요, 요때. 요때 기사 내보냈어요. 2월 달에. 그리고 올려쳐주고 하락시키고 이때 개인들 투매 받아 가면서 매집. 그리고 이때는 6월 달에 기사 냈죠. SK. 자, 요때잖아요. 요때도 올려치기 해주면서 떨구면서 개인들 투매 물량 받으면서 매집. 때도 기사가 나왔죠. 이때 무슨 기사 나왔죠? 자, 악성 기사 나왔습니다. 자,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의 계열사도 부실. 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투자를 감행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노이즈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출발하기 직전에 악성 기사를 내보냈죠. 이 시점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올릴 때는 호재 기사 내보내고 상한가 보내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세력들이 자기들의 흔적들을 너무나도 보여줬었고, 자, 거래량도 제가 매번 강조드렸죠. 자, 이게 상장일의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전에 있던 거래량은 상당히 미비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윤석열 대선 테마를 엮이면서 갔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대량 거래를 한 4번가량 일으켜줬습니다. 매집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그때마다 등락률이 굉장히 심했죠. 요 산 하나가 거의 70%입니다. 70%.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등락이 심한 이런 차트들은 개인들이 매수 매도로 자연적으로 일으킬 수 없죠. 당연히 세력들이 개입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저점인 구간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호재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렸잖아요. SK 인수가 진짜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찌라십니다. 당연히 이거 인수되면 대박이죠. 그러면 이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5만 원도 가능해요. 다만 우리는 요거는 일단은 기대감은 뒤로 해놓고 이런 타이밍에 맞춰 기사가 나왔다라는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거래량들 바닥에서 나왔잖아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된 거고, 자,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모든 거래량을 일으켰던 매집된 물량들이 한 번에 엑시트 될 수가 없습니다. 요 횡보하면서 떨군다, 이것도 힘들어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주면서 매도를 한다. 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특히 악성 매물 제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자, H파운드리, 얘네가 작년 4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왔던 회사들인데 이거 장내 매도했잖아요. 악성 매물 떨궈진 거죠. 그 다음에 악성 매물이 또 하나 있었죠. 요거 있었잖아요. 12발행 물량. 요게 920만 주 언제 상장됐죠? 8월 6일 날. 요것도 제가 엑시트 됐다라고 물량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8월 6일 날 상장을 했는데 12물량 같은 경우는 D-2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월 4일부터 물량이 나왔고요. 요 구간 동안 물량이 일부 나갔어요. 920만 주 상장이 됐어요. 근데 요 물량이 대략 470만 주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450만 주가 남아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렇게 물량이 또 엑시트가 됐습니다. 요 물량이 대략 500만 주 되거든요. 근데 이날 물량이 들어왔다가 그만큼 다시 엑시트 했어요. 그러니까 올려쳐기 해주면서 자기들 물량 턴 거죠. 자전거래도 좀 의심이 되는 구간이고요. 어쨌든 500만 주가 엑시트가 됐고 플러스 470만 주가 이미 앞전에 나갔기 때문에 악성 물량 이 역시도 엑시트가 됐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자, 이때 여기서 매집한 이 주포의 물량만 남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휴림로봇이 올려쳐주기를 해주면서 물량이 나간다. 그렇다면 고점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고점 시그널이 사실 이 라인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단기 저항 이 8,000원 라인이잖아요. 8,000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로보티즈 같이 얘는 몇 배 갔죠? 얘 14,000원에서 23만원 갔죠? 얘 15배 갔어요. 15배. 그리고 원닝홀딩스도 엄청 많이 갔어요. 얘는 한 2,000원짜리가 3만원이 넘게 갔습니다. 얘도 15배 갔네요. 자, 이렇게 로봇주들이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해줬던 애들은 강력했죠. 휴림로봇이 물론 대장 역할은 못했지만 어찌됐건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매집의 흔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충분히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다뤄드릴 거고, 이게 횡보를 하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일부터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 날부터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 요거는 당장 말해드릴 수는 없죠. 저도 세력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흔적들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는 휴림롯의 대응 전략을 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네, 종목이죠. 정말 대박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제대로 걸리면 최소 500%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텔콘 RF제약, 얘도 무상증자 최근에 진행하면서 보세요. 얘 점상이었거든요. 3연속 점상을 갖고 단기 330% 갔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무상증자고요. 무상증자가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재료로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요거 말고도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이렇게 점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얘도 한 27% 갔거든요. 단기 한 300% 갔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도 말고 D&D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지금 급등 중에 있죠. 자, 얘도 PNS로 로보틱스, 얘는 로봇주예요. 자, 로봇주인데 얘도 무상증자하고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많아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상증자가요, 테마로도 갑니다. 테마로 가면 상승력이 더 강력해지거든요. 자, 앞전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딱 봐도 강력해 보이죠? 점상 상한가 유견상 같습니다. 예,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단기 1300% 올랐어요. 자, 이렇게 테마로까지 간다라면 너무나도 강력해지는 게 바로 무상증자다. 자, 근데 무상증자를 할 만한 종목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그 특징이 뭐냐?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렇다라는 건 대기업일 확률이 높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상증자고요.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얘는 대략 한 2000%가 좀 안 되네요. 사실 약간 편이에요, 대기업치고는. 이번에는 현대차의 유보율입니다. 자, 현대차는 꽤 높아요. 한 7200% 정도 되네요. 뭐 나쁘지 않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어요. 정말 강력한 종목이고, 유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시자면요. 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누가 봐도 세력이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자, 급등을 시켜놓고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켜 주잖아요. 이런 거래량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리고 고가놀이를 해주는 이 구간에서 일부러 개인들한테 자리 준 거죠. 다시 한번 신고가 갈 것처럼 해주면서 개인들 매수 붙게끔 해주고 떨구죠. 이때 이제 투매 나올 때 세력들이 물량 받으면서 이제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이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주죠. 이때 아직 안 나간 개인들 나가라고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고요. 이때 또 하락하면은 심리가 못 버텨요. 왜냐? 한번 또 물리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공포감의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거의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박스를 치죠. 이 박스가 쳤다고 무조건 매집은 아닌데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걸로 지금 추측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재료죠.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자기들 돈을 써서 올리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써서 올린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재료가 나왔다라면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트리거가 되는, 시작이 되는 거래만 허투루주죠. 대량으로 한번 때려주면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죠.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고점에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세력주의 패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주봉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오겠죠. 무슨 재료? 무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무중 종목들의 특징은 유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을 보자면 보세요. 무려 75,000%입니다. 자, 아까 현대차 유보율 7,200%였어요. 약하죠? 자, 얘는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자산이 많은 건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얘는 75,000%잖아요. 이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고요. 20대1도 가능해요. 뭐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데 70,000%면은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5대1 하면 예상 수익률 500% 가능하죠.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텔콘 RF제약, 얘 단기 330% 갔잖아요.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다. 그리고 정말 많이 갔던 우리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0% 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상증자 진행한다면 5대1 충분히 가능하고 기대 수익률이 500%라면 이거 정말 매수는 해보셔야죠. 자, 전재산을 투자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볼 만하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하셔도 3천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소액은 진입해보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 무상증자는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 상한가 6연상이 한 번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로도 승부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2561로 휴림노브 주주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문자로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공시 나오면요,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는 거 못 잡죠. 안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좀 저녁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정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은 못하죠. 하지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늦은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라도 안내 드릴 거니까 우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2809-2562 여기로 휴림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거든요. 이게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번호 누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2글자 휴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슨왕이 에이펙 폐막식의 마지막 연설자로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AI 관련 미래 산업에 대한 연설을 할 거고, 필연적으로 로봇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기다려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휴림로봇의 투자 경고 패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옆으로 횡보해 줄 수는 있다. 자, 요거 제가 보여드렸죠. 요때 투경이 걸렸고 거의 한 달 가까운 횡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도 시나리오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휴림로봇은 누가 봐도 세력주입니다. 자, 이때마다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리고, 마지막 상승 전에는 악재 기사를 내보냈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는 SK 인수설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찌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보셨다라면 이거 쉽게 죽지 않는다. 여전히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이고요. 최악의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 촬영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그때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눌러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휴림노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